오늘 168쪽서부터요. 지난 시간에 정렬을 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마무리 지면서 다음 과정인 필터 내용을 좀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정렬이라는 것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순서대로 하는 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순서가 뭐냐 이거지. 크기 순서가 우리 교재 169쪽에 보면은요. 숫자가 가장 적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이제 논리값,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값, 그 다음에 이제 공백. 거꾸로 하면 공백이 먼저 가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이 숫자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값까지 가는데 거꾸로 큰 순서대로 하면 오류값, 논리값, 한글, 대문자, 소문자, 기호, 숫자, 그리고 마지막에 공백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오름차순 끝으로 가면 공백이 끝에 있고 내림차순도 끝으로 가면 공백이 있죠. 공백이란 개념은 뭐냐면 엑셀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호적에서 파인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데이터로 인식을 안 하는 거야. 엑셀에서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이런 데이터를 작업을 할 때요. 중간에 비워두면은요. 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비워두잖아요. 이렇게 비워두면은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공란이 제일 밑으로 갔고요. 다시 내림차순에도 공란이 제일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 취급을 안 해. 엑셀에서는 공백이 들어가면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산을 작업하려고 함수를 가지고 명령을 버튼을 눌러도 공백 전까지만 취급을 해주지 공백은 취급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일이라든지 또는 의미가 부여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급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는 계급이 있으면 병장, 상병, 1병, 2병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장은 비읍이고 상병은 시옷이고 1병은 1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2등병은 2라는 숫자가 아니라 2등병이 제일 낮은 거고 1등병이 그 위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등병이라고 하다가 이제 상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들, 사병들의 제일 위다 그래서 병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 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급 같은 거 있잖아요. 사장, 뭐 사원, 부장, 과장, 차장 이런 거. 차장은 치읓이고 사장은 시옷이니까 과장은 기역이고 요일 같은 경우도 가나다 순으로 하면 금요일이 앞으로 가야 되고 화요일이 뒤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자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의 개념도 있어요. 색상. 빨간색이 먼저 나오게 해라. 노란색이 먼저 나오게 해라. 빨간색 되면 노란색, 노란색 되면 파란색 이런 개념은 없어요. 색깔을 지정해 줄 때는 빨간색이 먼저 나오게 하시오. 그러면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기준으로
그 다음에 노란색, 그럼 빨간색, 노란색이 나오는 거지. 가나다 순회처럼 1, 2, 3, 4 순서처럼 색상은 의미를 부여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색상을 기준으로도 정렬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에 커말 자격증 필기 시험이 있으니까는 상위주장 정렬을 할 때 색상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다. 그분 맞은 거고 색상으로는 정렬할 수가 없다. 그럼 틀린 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정렬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순서가 변경된다.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예요. 순서가 변경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순번이 매겨져 있어요. 이 순번이 어떻게 되냐면 이 투표 숫자를 가지고 매긴 것 같아. 여기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 858, 839, 803, 803이 두 번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순서가 그럼 만약에 이 순서가 없다고 한다면 이 순서가 없다 그러면 제목 순서대로 나열을 하시오. 그러면 제목 순으로 하면은 길 가나다 순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빠삐용인이 이렇게 나오다가 흐르는 강물처럼 히읗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원래대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되돌리면 되겠지만 이런 걸 몇 번 하고 나면 되돌리는 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원래 순서대로 복원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있는 점수를 가지고 정렬을 하면은 1, 2, 3, 4를 그렇게 매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도 이 원래 순서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없었다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면은 여기다 한 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넘버를 하나 매겨가지고 1, 2 두 개를 블럭을 잡아서 넣어주고 키보드가 안 움직인다? 1, 2 매겨가지고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번호가 나열되는데 하나가 어디로 도망갔다. 아 그러네. 맞아. 여기다 넘버 자리에다 쓰고 여기다 1번, 2번을 쓰고 이건 지워버리고 두 개를 매기고 그러면 끝에까지 번호가 50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걸 흔들어 놔도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렬을 하더라도 이 번호 순서대로 다시 나열을 하면은 원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정렬 작업할 때는 순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원래의 데이터의 순서를 기억해야만 할 때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순번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원본 파일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 원래 데이터를 순서를 기억을 못하면 원래 데이터를 돌려놔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근데 원래 순서를 기억을 못하면 애먹잖아요. 지금처럼 어떤 점수를 갖고 정리가 됐다 그러면 그걸 갖고 다시 번호를 부여해주면 되는데 모를 때면은 애를 먹어요. 그래서 별도로 아까처럼 이렇게 순번을 하나 매겨준다든지 아니면 이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 정렬이라는 거를 놓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하나 복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번호는 없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하다가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원래 파일을 불러와서 이거로 작업하면 된다 이거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자, 색상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제 임의적으로 제가 사운드 빠삐용, 쇼생크 탈출, 아마데우스, 흐르는 강물처럼, 화이강의 다리.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여기다가 색깔을 노랗게 칠할게요. 제가 노랗게 칠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봤던 영화나 제가 좋아했던 영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정렬 대화 상자를 호출을 해요. 그럴 때 제목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데 셀 값이 아니라 글꼴의 색깔이 아니라 셀 색깔이죠. 노랗게 칠한 건 셀이죠. 글자 색깔은 아니죠. 노란색이 위에 표시되게끔 하라. 확인을 누르면 됐죠? 근데 이게 가나다 수는 또 아니잖아. 그러면 다시 이 정렬에 들어가서 기준을 추가하는데 제목을 기준으로 하고 값을 오름차순을 하면은 내림차순 했나? 오름차순 제목 셀값 오름차순 빠삐용은 비읍이니까 맞구나. 쌍비읍이라서 놀랐다. 가나다순 맞죠? 그렇죠? 흐르는 강물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색깔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요거 저는 이제 전쟁물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때 이제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할 때도 지금 보시면 이 분류가 뮤지컬이 여기도 나오고 드라마는 여기저기 나오니까는 분류 항목이 몇 개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분류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C를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요 건너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복제가 돼요. 분류 항목을 그대로 하나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이거를 중복되는 건 다 빼버리려고 그래요. 원본을 가지고 빼버리면 안 되죠. 여기 드라마가 2개가 있는데 얘를 빼라 그러면 아마데우스가 사라지거든. 흐르는 강물 길도 다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류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거든요. 얘를 눌러. 그럼 자동으로 범위를 설정해 줘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41개가 발견돼서 제거됐고 50개 데이터 중에서 고유값 9개만 남은 거야. 이 고유값 9개가 남은 거야.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전쟁물이니까 전쟁물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물을 그 다음에 놓고 옆에다 써주는 것도 좋은데 쓰다 보면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기다 보면 중복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놓고 얘를 여기다 두셔도 되고 옮겨주고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요 순서대로 저는 분류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중복되지 않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정렬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급이나 계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장, 그 다음에 부장,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런 식으로도 있을 테고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대표하고 나 둘만 있는 회사도 개인 회사들은 그럴 수 있겠지 중간에 힘잘 쓰는 부장님 한 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있고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대장, 소대장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정렬 대화 상자에 가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가야 되는데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직접 써야 되거든요. 여기 뭐 가져올 수가 없어 이 값을. 이거 다시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가서 저 제일 밑에 있는 고급에 가서 옵션 파일에는 옵션에 가서 고급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아까는 여기 가져오는 게 없었잖아요, 직접.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다 클릭하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분류라는 글자는 빼고 알맹이만 가져오기를 누르면 여기 쭉 뜨거든요. 직접 입력하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전쟁 액션 모험이라고 했나봐. 오늘은 이제 전쟁 액션 코미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새 목록에다가 이건 하나 추가해 놓고 새 목록에다가 뭐 여기다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이라고 하든지 수습이라고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고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서기, 주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급을 쓰고 계급을 쓰고 이렇게 이걸 쓰면 되겠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 우리 여기 기관에서는 기관장, 그 다음에 부장, 주임, 일반 사원 체계가 4단계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 여기다 이제 그걸 쓰시고 나면서 이제 요거를 제가 아까 가져오기를 작업했으니까 요 순서대로 나는 쓰겠다고 확인을 눌러요. 그 다음에 이걸 닫고 나서 이 분류에다 클릭하고 분류에다 클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분류에다 클릭하고 정렬에 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정렬되어 있던 거는 기존을 삭제해야 돼요. 기존을 새로 추가할 때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얘를 오름차순 정렬하면 그대로 가나다 순으로 된단 말이에요. 영어가 먼저 나오고 대소문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를 나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하겠다. 이때 아까 우리가 여기다 기록했던 전쟁 액션물 이런 순서대로는 하겠다라고 얘를 기준을 정해주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분류 기준으로 쭉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 이제 노란색이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아까 노란색이 먼저 정렬이 됐었기 때문에 위에 올라온 거야, 얘네들은. 올라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을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어요. 어떤 감독 작품이다 그러면 그 감독권 무조건 본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감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감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지. 아니 보시다가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있으면 색깔을 칠해서 색깔 기준으로 정렬해도 되고. 근데 여기 주연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를 먼저 보고 싶다면 멜 깁슨이 앞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렬을 하기가 애먹어요. 이건 애먹어. 이 글자는 가나다 순 입력을 한 건가? 아닌 것 같아요. 로버트 테일러, 비비안, 이거 가나다, 찰턴 헤스턴, 이거는 가나다 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연의, 그렇죠. 그냥 쓴 것 같아. 유명차 순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는 이 제목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다 순, ABC 순서대로 할 수가 있고, 분류는 내가 좋아하는 분류를 별도로 순서를 만들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영 시간이나 연도나 이거는 숫자가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죠. 큰 순서 먼저, 작은 순서 먼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렬은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원래대로 돌리는 것만 할 줄 아셔야 돼요. 원래대로 돌리는 거. 원래 번호가 있었으니까 이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면 되겠죠. 근데 이 번호 항목이 없었을 때는 원래대로 못 돌리잖아요. 그때는 여기 있는 점수를 가지고 투표 점수를 가지고 내림차순하면 되겠지만은 이 투표 점수 맞죠?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순서대로 돌리는 거 회복하는 건 불가능했겠지.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를 대비해서 처음 데이터를 받으면 이런 파일을 받으면 번호를 하나 매겨줘야 돼요. 고유 번호를. 그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이 번호 순서대로 다시 정렬하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얘를 복제본을 만들어서 복제본을 갖고 작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복제본에서 작업하다가 망쳤다 그러면 삭제해버리고 원본을 하나 더 복제해서 또 다시 복제본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 정렬 작업에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해봤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70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내림차순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 점수를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니까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렬을 하는 거죠. 색깔을 칠해서 색깔별로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7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SF 먼저 모험, 액션, 전쟁, 범죄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준 다음에 그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정렬은 정렬 대화 상자에서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놓고 여기다가 내가 순서를 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정하기가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안 되고 아까 옵션에 가서 파일 옵션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이 값을 아까 여기 지정했던 값을 범위를 설정해서 가져오는 걸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정렬은 단순히 그런 거예요. 정렬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순서가 변경된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거는 뭐냐면 이제 필터예요, 필터. 필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어려워져요. 어렵다란 말은 뭐냐면 기능이 많다란 뜻입니다. 자동 필터는 손쉽게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자동 필터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요. 자동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전 아까 전쟁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전쟁물만 보고 싶어. 나는 멜론물을 좋아해. 그러니까 멜론물만 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오드리 헵번 나온 영화가 좋아.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만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필터가 있네. 깔때기가 있네. 깔때기. 그냥 이 데이터 아무데나 놓고요. 깔때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건 끝나. 여기 항목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펼침 목록이라는 기호입니다. 펼침 목록 기호. 이게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분류에 가서 모드 선택 해제하고 나는 멜로문만 보고 싶어. 그럼 멜로를 선택해. 확인 누르면 멜로문만 보이는 거야. 다른 건 안 보여. 근데 왼쪽에 보면 번호가 파랗게 변했어요. 파랗게 변했어요. 그리고 5번, 6번, 7번이 없고 9번, 10번, 11, 12번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숨어져 있는 거야. 숨겨져 있는 데는 줄 번호 사이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13, 14 같은 경우는 저는 연속으로 있으니까 상관없어. 14, 15도 연속이니까. 그런데 16, 17, 18, 40번까지는 없잖아. 그럼 요 사이에 숨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땡기면 나와요.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와. 근데 멜로가 아니지. 그럴 때 다시 여기 지금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 분류 옆에는 깔때기 그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는 멜로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멜로물만 분류를 골랐구나라고 보는 거지. 그럼 여기 가서 멜로 빼고 나는 액션물, 전쟁물 두 가지만 보고 싶어. 확인 누르면 전쟁하고 액션물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머지 분류는 어떻게 됐다? 숨겨놓은 거야, 자동으로. 근데 이게 있어요. 나는 요것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면은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잠깐만. 숨겨진 건 안 나오고 눈에 보이던 것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는 이게 아니었죠? 원래는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제가 여기 2번서부터 여기 55서부터 쭉 블럭을 잡아서 49번까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를 빼놓고 나머지는 오른쪽 버튼으로 숨기기 할 거예요. 숨기기. 숨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숨겨진 것도 나오거든. 우리 눈에는 세 줄만 있었는데 복사해서 붙이고 나니까 다 나오거든. 엑셀에서 숨기면은요. 그냥 단순히 숨긴 거야. 시각적으로만 숨긴 거지. 명령을 걸면은 숨겨진 것 같이 다 쏟아져서 보이게 되더라 이거지.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필터는 안 그래요. 필터는 숨겨져 있는 거 어떻게 됐다?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난 또 요 세 줄만 가지고 가고 싶어, 복사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C 누르면 안 되거든. 그러면 두 번째 순번 2번부터 49번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블럭을 잡고요. 메뉴판에 이제 홈에 가시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찾기 및 선택.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얘 눌러주셔가지고 이동 옵션을 봤어요. 이동 옵션. 블럭을 잡고요. 돋보기에 있는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 네 번째 걸 누르면은요. 이동 옵션 괄호 열고 S 괄호 닫고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대부분 다 뒤에 점점점이 있잖아요. 이건 컴퓨터에서 무슨 의미냐면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걸 누르면 별도의 창이 하나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셀만 나는 선택하겠다. 요 세 줄만 선택하겠다 이거죠. 즉 숨겨져 있는 건 빼고 눈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겠다 확인을 누르면은요. 3, 4번은 한 블럭이잖아요. 그리고 50번째 줄에 있는 얘는 별도 한 블럭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블럭이 돼요. 컨트롤 C 누르면 이게 두 블럭이 껌뻑거려요. 원래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블럭이고요. 이게 한 블럭이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를 또 한번 블럭을 잡아야 돼. 이렇게 컨트롤 C 누르면 두 블럭이 잡힌 거지. 별도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면은 그땐 제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붙어요. 숨기면 뭐가 된다? 눈에는 숨겨서 안 보이겠지만 복사 명령 걸면 숨긴 것도 포함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놓고 나서 범위를 정해주는데 돋보기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뭘 눌러준다?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그냥 봐선 잘 몰라요. 근데 컨트롤 C 누르면 테두리 선이 껌뻑거리는 게 두 개 범위로 잡혀져 있는 게 보일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중간중간에 숨기기를 눌렀으면 여러 개가 껌뻑거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면 이대로 붙는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것이 필터에서는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숨긴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여기 번호 사이가 이렇게 4번, 53번 사이 두 개를 블럭 잡으면 사실은 두 줄이 아니라 48줄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 눌러도 돼요. 나타나요. 아니면 블럭을 잡아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너비가 조절이 되거든요. 넓어지고 좁아지고 조절이 되듯이 숨겨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귀찮으시면 다시 보여드리면 귀찮으시면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 취소 누르면 아까 숨겼던 게 다 다시 나오더라 이거죠. 이렇게 다시 필터로 가는데 데이터 메뉴로 가시면 이제 필터가 있고요. 필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분류해서 나는 드라마 멜론은 빼고 싶다. 드라마 멜론은 해제를 하고 확인 누르면 드라마 멜론은 빠진 상태에 있는 분류들만 보이더라는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정렬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도 항목에 가서 1950년서부터 1950년대 영화만 보고 싶다. 그러면 모두 해제하고 나서 1952년, 54년, 56년, 57년, 59년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 주면 50년대 거만 설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필터가 따로 있어요. 필터 내에 필터가 또 있어요. 안에. 필터에 가서 범위를 정해줘. 범위. 그래서 1950년보다 크거나 같고 1960년보다 작다. 아니면 아까는 작거나 같아 했으니까 1959년 하면 되겠지? 1959년보다 작거나 같고 1950년보다 크거나 같으면 1950년대 영화만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6개 영화만 나오네. 이게 50년대 영화야. 상영된 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1차 이렇게 걸러내고 2차 이렇게 걸러내고 3차 걸러내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가 나오겠지. 근데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분류해서 멜로하고 드라마는 제외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연도에서 50년대 영화만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가능한데 지금 조건이 2개 들어갔죠? 그러면 분류해 가서 필터 해제. 연도에 가서 또 필터 해제하려면 2번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서 지우개 누르면 돼. 이 지우기를 누르면 필터가 아무리 많이 걸려서 한꺼번에 필터를 해제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뮤지컬을 좋아해. 뮤지컬이 나왔고 1950년대 것만 보고 싶어. 이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50년대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50년대 영화이거나 뮤지컬 영화이거나 이건 안 되더라 이거지. 다중 조건일 때 A이면서 B인 경우 가능해요. 근데 A이거나 B인 경우는 불가하다. 자동 필터에서는 김시성이면서 서울 사람 이건 되는데 김시성이거나 서울 사람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김씨이면서 서울 출신. 서울 출신. 이거는 가능한데 김씨 혹은 서울 출신.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거는 되지만 이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는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구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그러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좋아하는 취미가 축구여야 되지. 여자이거나 여자 혹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또 나올 수 있잖아. 혹은이니까. 혹은 또는 혹은이나 또는 혹은 또는 이거 우리 OR라 그래. OR. 위에 거는 AND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뮤지컬이면서 50년대 거는 되지만 뮤지컬이거나 50년대는 안 된다. 그죠? 50년대 하면 뮤지컬이 아니라 액션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고급 필터만 가능하다. 이건 고급 필터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지. 자동 필터는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고급 필터가 기능이 다양해요. 대신에 좀 복잡하겠죠? 자동 필터는 위에서 클릭하면 자동 필터가 되는데 고급 필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일일이 다 나열해 줘야 돼요. 엑셀에다. 내 생각을 표현을 해줘야 엑셀이 알아듣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직접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 고급 필터 시험이 꼭 나와요. 자동 필터는 너무 쉬워서 시험이 안 내. 그러니까 고급 필터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런 경우를 고급 필터로 처리하시오라고 조건을 어디다 나열을 하고 그 출력되는 결과는 어디에다 출력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문제집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 돼. 근데 조건이 꼭 한 가지는 아니에요. 답은 똑같을지라도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편하게 조건을 하면 돼. 결과만 맞으면 되니까. 함수를 이용할 때도 고급 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함수를 사용하는 고급 필터를 조건을 걸려고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필터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다 나와요. 필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필터를 걸러서 예를 들어서 나는 SF 것만 보고 싶어. 그럼 SF만 보이는데 지워라 그러면 지워지겠지. 조건이 몇 개든지 간에 지워는 줘요. 그럼 다시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오드리 헵번이라는 글자를 제가 블럭을 잡을게요. 제가 여기다가 필터를 주연에다가 텍스트 필터에 가서 포함하는 글자 오드리 헵번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를 찾고 싶어.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4편의 영화에 나오셨네 이분이. 로마오 일, 팀파니, 사브리나, 마이 페어 레이디. 이거는 들어봤는데 얘는 모르겠어. 오늘 집에 가면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글자를 일일이 써도 되는데 오드리 헵번을 쓸 때 오드리 붙여서 헵번 쓰면 아니겠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오드리 헵번을 붙여 쓸 수도 있고 떨어뜨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필터에 다시 가서 여기 일단 해제하고요. 고급 필터 저기 필터 여기 주연에 가서 텍스트 필터에 가면은 포함되는 글자가 있는데 오드리 헵번 또는
오드리 헵번 또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반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발음 표기상 오드리 붙여서 헵번이냐 오드리 띄어서 헵번이냐 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띄어서 헵번이냐 붙여서 헵번이냐 이건 가능한데 오드리 헵반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조건을 하나 더 나열할 수가 없죠. 여기요. 두 개만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두 개만.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오드리 헵반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돼? 나는 오드리 헵반이라고 썼다 이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은 틀린 답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 그러면 일단 하여튼 오드리 헵번이든 헵자도 어이냐 아이냐 이거 발음상에 이제 표기가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이제 필터를 지우면 다시 다 나온다. 자동 필터는 되게 쉬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숫자 필터나 글자 필터, 필터 안에 필터가 또 있다라는 거. 여기 보면 같은 거냐, 포함되는 거냐. 아까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포함된 거를 찾아낼 땐 포함을 하려고 포함하지 않은 거. 오드리 헵번이 출연하지 않은 작품을 하시오. 뭐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보면 그 조연으로 자주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출연한 거는 빼고 찾아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땐 제외 문자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요런 거 상영 시간이 2시간대짜리. 그러니까 120분에서 180분 미만인 거 찾아라 그러면 상영 시간 내에도 안에가 필터가 따로 있어요. 그럼 범위를 줘야지. 범위, 해당 범위. 그러니까 120보다 크거나 같고 179보다 작거나 같으면 180보다 작은 거나 179보다 작거나 같은 거나 상관없겠죠. 그러면 2시간대 영화들만 추려서 보는 거지.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가 있냐면요. 가장 영화가 상영 시간이 긴 영화 5개만 고르고 싶어. 그럴 때는 상위 탑 10, 상위 10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는 거예요. 10개는 5개라 그랬죠? 5개. 그럼 5개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상영 시간이 가장 긴 영화 5편이야.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뭐 5에서 시간 되는 영화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식사 시간이 제공되는 그런 영화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보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이거는 뭐 220분이면 4시간은 안 되네. 3시간 좀 넘는 영화들이니까 어우 힘들겠다. 지치겠어. 이게 뭐야 이거? Once Upon a Time in America는 251분이면 영화 보다가 재미없으면 자잖아요. 제가 유난히 그럽니다. 재미없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옆 사람 때문에 자. 아 10개도 길었구나. 근데 텔레비전에서 해줄 땐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딴 채널 돌리다가 딴 채널 재미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봤는지 몰라도 배너 이런 것도 봤었네.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서 필터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고급 필터를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고급 필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에서 되지 않는 경우. 자동 필터에서 불가능한 경우에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건이 다중 조건일 때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고급 필터에서 하는 거지. 근데 그 필터를 조건을 직접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아까 사용하던 엑셀 문서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요. 고급 필터가 있어요. 고급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 있는 데이터 있어요. 자동 필터. 자동 필터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자동 필터 말고 고급 필터는 뭐가 있냐면 자동 필터 원래 있는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에서 원하는 결과를 별도로 다른 시트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자동 필터는 원래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어서 그 데이터에다 표현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고급 필터는 원 시트에서 필터를 걸어서 결과를 별도로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동 필터 원 필터에서 원 데이터 영역에서 필터를 걸어서 다른 시트로 출력해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출력을 받고 싶은 시트에서 명령을 걸은 거예요. 고급 필터를 걸어서 원래 데이터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걸러서 현재 시트로 가져오겠다 이런 건 가능하지. 그럼 일단 중요한 거는 자동 필터에다 한번 걸어보죠. 여기다 거는데 자 예를 들어서 멜로하고 뮤지컬만 갖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급 필터를 자동 필터를 걸어서 분류에 가서 드라마, 멜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죠. 여기 텍스트 필터에 가서 뭐뭐 같은 거 그럼 여기에서 멜로 그리고 드라마 이런 건 없죠. 멜로이면서 드라마는 없잖아. 그러니까 멜로 또는 드라마는 되죠. 멜로 또는 드라마는 되는데 멜로 또는 드라마 또는 액션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여기서는요. 조건을 두 개밖에 못 건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못 걸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멜로하고 액션만 나오는데 잠깐만 다시 텍스트 필터에 가서 같은 거 해서 여기다가 이제 멜로 또는 는을 안 썼구나. 는 드라마 멜로 또는 는 드라마 이게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멜로만 나왔나 봐. 는 그러니까 멜로 또는 드라마지 멜로 그리고 드라마는 없어요. 멜로 또는 드라마 는 해서 확인을 누르면 멜로나 드라마는 나오는데 액션물은 빠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서 액션을 여기다 껴주면 되지 뭐. 멜로, 드라마, 액션 세 개를 껴주면 되잖아. 이때는 가능하지. 이렇게는 돼요. 그럼 멜로, 액션, 드라마는 되지 이렇게. 이면서 뭐 1960년대 상영된 거를 고르시오. 그런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멜로 또는 60년대 거를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랬죠. 멜로이면서 60년대 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멜로를 선택해요. 멜로를 선택하고 뭐 필터에 가서 별도로 같은 거에서 멜로를 써도 되지만 멜로를 골라도 돼요. 그 다음에 연도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범위를 설정해 주죠. 범위 1960년보다 크거나 같고 1969보다 작거나 같으면 60년대까지. 그러면 60년대 상영된 이러면 60년대 상영된 멜로문만 나오네. 팀판에서 아침을 이거 하나밖에 없다. 60년대 상영된 거는 이거 하나네. 그러니까 60년대 상영물을 선택을 하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60년대인 것만 고른 건데 이 중에 멜로를 찾아봐라, 뮤지컬을 찾아라 그러면
뮤지컬을 찾으면 60년대이면서 뮤지컬인 거지. 60년대이거나 뮤지컬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뮤지컬이거나 또는 60년대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선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색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걸어줄 때는 이 어딘가에다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제가 요 밑에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분류 뮤지컬 이렇게 쓰면 돼. 뮤지컬 쓰면 돼. 근데 분류가 뮤지컬이라는 건데 이렇게 쓰다가 글자를 잘못 쓰면 모르고 이제 여기다 띄어쓰기 하시는 분이 있어. 가로. 그럼 큰일 납니다. 뮤지컬 끝나는 거하고 뮤지컬 한 칸 띄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분류를 뮤지컬을 복사해서 붙이면 이게 똑같은 글자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연도. 여기는 이제 원래는 다 나오는 거였죠. 필터 해제를 시키면 모든 조건이 걸려있는 해제가 되는 건데 60년대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60년대를 크거 하나 갖다 1960 작다 1970 196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970보다 작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작거나 같다 1969 이렇게 쓰든지. 그러니까 196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970보다 작은 경우나 196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96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건 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냐?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건인데 이러면 뮤지컬이면서 1960년 이후에 1960년과 동일하면서 그 이후에 상영된 영화 뮤지컬이면서 1960년 이후에 나온 거 또는 1970년보다 먼저 나온 거 그러니까 모든 영화 다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또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야 돼. 이게 뭐냐면 1960년대 상영된 뮤지컬 분류로 나온 영화가 찾아라 하는 조건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쉽게 다른 거로 여기 지금 상영 시간을 제가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뭐냐? 뮤지컬이면서 3시간 이상 되는 영화. 뮤지컬이면서 3시간 이상 되는 상영 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영화를 골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떤 조건인지를 알아야 돼. 또 이거. 조건을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달라져요. 또 답이. 이거는 뭐라 그랬죠? 뮤지컬이면서 3시간 이상 되는 영화예요. 이거는 뭐냐면 뮤지컬이거나 3시간 이상 되는 영화이거나 그러니까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3시간 이상이 되면 돼. 이거는 뮤지컬이면서 3시간하고 상관없이 뮤지컬만 되면 돼. 이거는 분류에 상관없이 3시간 이상이면 돼. 이게 더 많겠죠. 경우의 수가 이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자동 필터가 되잖아요. 이건 자동 필터가 되잖아. 근데 이건 자동 필터가 안 되거든. 다중 조건일 때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는 자동 필터가 되지만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는 자동 필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급 필터를 걸어야 돼. 그래 놓고 이제 고급 필터를 걸 때는요. 이렇게 조건을 어딘가 나열해 주는데 문제지가 나와요. B에 뭐 60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해서 조건을 나열해 주시고 결과는
65번 줄서부터 출력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 아무 데나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를 걸어요. 고급 필터를 걸고 그럼 자동으로 원래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조건은 어디 있냐면 이게 조건이라 그랬지 이렇게 뮤지컬이면서 3시간 이상이면 얘를 조건을 걸어주면 되고 뮤지컬이거나 3시간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데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 그랬잖아요. 복사를 선택을 해주고 복사 위치는 아까 65번째 줄 여기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뮤지컬이거나 이건 뮤지컬이 아니지만 3시간 이상 된 거죠. 그렇죠? 얘는 뮤지컬이니까 시간하고 상관없이 뮤지컬이면 되는 거고 이거는 뮤지컬은 아니지만 3시간 이상 된 거고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얘를 다시 블럭을 잡아서 삭제해주고 자 이번엔 조건을 요거로 걸어볼게요. 요거로요. 뮤지컬이면서 3시간 이상 되는 거 그러면 데이터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눌러주고 조건이 바뀌었죠? 여기가 아니라 요거죠. 그렇죠? 그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이달아 놓고 필터를 누르면 자동 필터처럼 되니까 이렇게 복사를 눌러주고 복사되는 위치가 65번 줄이다. 그럼 여기다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뮤지컬이면서 3시간 이상 되는 건 없나 봐.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동 필터를 한번 걸어서 봐야 돼. 그래서 여기다 뮤지컬을 찾아봐야지 뭐. 뮤지컬을 한번 찾아보고 3시간 되는 게 없네. 없으니 할 수 없지 뭐. 그럼 만약에 150분 이상 되는 건 있었죠. 아까 150분 이상 되는 건 있었단 말이야. 하나, 둘, 세 개 있었죠. 자, 조건을 지금 고쳐줘도 답은 반영되지 않아요. 다시 해야 돼. 고급 필터 다시 걸어볼게요. 제가요. 똑같이 썼어요. 그럼 이번에는 3개 나왔네. 150분 이상 되는 거 3개 나왔네. 이렇게 조건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아까 그랬잖아. 이거는 원 데이터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그 동일한 시트에다 출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보세요. 제가 고급 필터를 거는데 이 복사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 보면 고급 필터란 시트가 있단 말이야. 나 여기다 출력 하고 싶은 거 여기다 안 돼요. 현재 시트만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다 내가 출력을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에다가 놓고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야 돼.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서 목록 범위는 어디냐면 아까 자동 필터에 있는 영역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기서부터 컨트롤 A 누르면 딱 블럭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아까 자동 필터에 있었던 요거죠. 요거.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 복사 위치는 여기라고 만약에 5번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급 필터 명령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고 자동 필터에서 이 결과를 고급 필터 시트로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여기다 출력된 결과를 잘라내기 위해서 저쪽에 붙이는 수밖에 없지. 자, 고급 필터 우리 17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급 필터의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급 필터는 조건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다양하게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위치로 출력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항목을
그리고 또는 이거로 결합해서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을 내가 먼저 어딘가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 영역이 어디고 조건 영역이 어디고 어디다 출력해 줄 건지를 지정해 주는 과정이 있는데 자 179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같이. 이렇게 말하면 뮤지컬이면서 상영시간이 150분 이상 되는 거를 고르는 거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뭐가 된다? 뮤지컬이거나 상영시간에 상관없이 180분, 3시간 이상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름이 출신이 난 서울 출신을 원해. 근데 김별표 오늘 새로 배우는 겁니다. 김별표는 뭐냐면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김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 출신을 찾는 거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김시 또는 서울 출신. 그럼 서울이나 부산 출신은 어떻게 해요? 출신이 서울이거나 출신이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서울이면서 부산 출신이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때는 이렇게 써요.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줄을 달리 해주는 거죠. 근데 같은 출신이 항목이 출신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조건을 걸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이거는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은 없으니까는 안 되고 줄을 서로 달리해주면 서울이면서 서울이거나 또는 부산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별표에 관한 얘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 이제 별표, 물음표. 이거는 뭐냐면 올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특정 한 글자.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별표. 이건 이제 김시성을 가진 사람.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김씨를 찾는 거 이제 김별표예요. 이건 뭘까요? 별표기면 뭘까요? 김으로 끝나는 경우. 동원 양반김이든 맛김이든 뭐 봉지김이든 김으로 끝나는 거. 별표 김별표는 뭘까요? 이거는 김이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김이 먼저 오던 뒤에 오던 하여튼 어딘가에 있으면 돼. 뭐 김수한무 해도 되고 뭐 동원 양반 김 해도 되고 무슨 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김이 포함된 경우 김으로 시작하는 거 별표 김으로 끝나는 거 별표 김별표는 김이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별이 이 와일드카드 중에 이 별표 표시는 어떤 물음표는 이런 거예요. 김 물음표는 뭐야? 김 물음표는 김시성을 가진 외글자. 예를 들면 뭐 김송, 뭐 김욱 이런 거지. 근데 김송욱은 안 돼. 세 글자니까 안 돼. 첫 글자는 김이고 두 번째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두 글자로 돼 있어야 돼. 두 글자. 그러니까 김송, 김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주소에 별표, 서초, 별표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주소에 서초가 포함된 경우죠.
그러니까 강원도 무슨 서초주택 이래도 되죠. 서초가 포함되면 되니까는. 그러니까 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 포함된 거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별표 오드리 헵번 별표를 쓰면 오드리 헵번이라는 글자가 배우 이름에 포함된 거를 찾아라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물음표는 나온 적은 못 봤어요. 근데 별표는 많이 나왔었어요. 헷갈려 하시죠, 이게. 이게 헷갈리지. 되게 헷갈려 해요. 와일드카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파일명에 별표나 물음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사용을 못 해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김별표 김이라고 쓰려고 눌렀더니 이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못 써요, 이거는요. 이거는 컴퓨터가 먼저 선점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니들이 사용하면 안 돼. 이거는 윈도우가 사용하는 기호니까는 너희들은 그냥 글자, 숫자, 글자 이런 것만 써라 이거지. 영어나 알파벳, 숫자. 기호 중에서도 마침표는 이제 파일명과 확장자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요. 여기 보시면 영화.xlsx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확장자가 보이세요? 확장자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뭐 큰 아이콘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큰 아이콘 보면은요, 대충 내용이 보이거든요. 엑셀은 미리 보기가 안 돼요. 근데 목록을 보면은 영화.xlsx라고 돼 있죠. 이게 확장자라 그래요, 확장자. 그래서 파일명과 확장자 사이에 마침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침표를 만약에 제가 여기 바꿔붙이기 하면은 확장자가 영화.x.lsx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변경하겠습니까? 물어봐서 얘를 눌러주면 변경은 되는데 엑셀이 얘를 못 알아봐. 영화는 엑셀은 XLSX로 돼 있거든요. 근데 x.lsx라는 거는 못 하거든. 그럼 못 해. 이렇게 둬야 돼. 근데 이 확장자가요. 여기 탐색기에 들어가면 복이라는 메뉴 오른쪽에 확장명을 이렇게 원래는 안 나와요. 윈도우상에서. 안 나오거든 이게.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확장자 중에서 공통점에서 다른 거를 고르시오. 뭐 예를 들면 JPG, PNG, GIF, MP4 뭐가 달라요? 성격이? JPG, PNG, GIF, MP4 MP4는 동영상이고요. JPG나 PNG, GIF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확장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PPT 그런 파워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엑셀은 XL에서 X거든요. 예전엔 PPT였는데 지금은 달라요. PPTX예요. 지금은요. 아래 한글도 HWP였는데 지금 HWPX고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파워포인트라고 안 하고 다 PPT 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확장자가 PPT라서 파워포인트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했는데 이런 확장자를 볼 줄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 탐색기상에서 파일 확장명을 보는 방법을 꼭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JPG, JPEG, JPG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확장자가 있거든. 원래는 JPEG였어요. 조인트 픽처 e스포트 그룹의 줄임말이거든요. MPG는 모션 픽처 e스포트 그룹. 근데 이제 사진 전문가들이 사진 이미지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 때 동영상들은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그룹들이 조직이 돼 있어요. MPG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확장자를 MPG라고 쓴 거야. 근데 사진 전문가 단체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조인트 픽처 e스포트 그룹에서 사진 전문가 단체가 연합을 해서 했거든요. 조인트 픽처에서 연합을 했다고 해서 JPEG라고 했는데 JPEG를 쓰는데 세 글자를 쓰려니까 JPE거든. JPE거든.
근데 JPG에서 이 자를 빼면 JPG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JPEG나 JPG나 발음이 비슷하니까 지금은 JPG라는 거를 쓰지. 그러니까 PCX, MP, 그 예전에 PCX 있고 BMP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쓰지. 뭐 JPG는 1600만화지 색상으로 만 표현할 수 있다. PNG는 투명 배경이 가능하다. 뭐 GIF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커말 자격증이나 워드 자격증 필기 시험에 컴퓨터 일반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 5만 가지를 다 알아야 돼. 동영상들은 이제 이거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 음악도 확장들이 다양해요. 그렇죠? MP3라는 거 있죠. MP3. MP3는 이제 음악이고 MP4는 동영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확장자를 보면은 뭐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거든. 근데 이제 좀 알고는 계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엑셀을 저장을 할 때 파일에 가서 다른 일로 저장을 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XLS X가 있고 XLS M이 있고 XLS X가 있고 CSV가 있고 HTML이 있고 뭐 확장자 이 형식이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PDF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PDF 많이 들어보셨죠? PDF로 저장된 거는 다시 불러와서 작업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엑셀 2016인데 엑셀 16에서 작업한 문서를 엑셀 2003에서는 못 불러와요. 왜냐면 엑셀 2016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로 작성하면 엑셀 2007이나 엑셀 2003에서는 그 함수를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보냈더니 저쪽에서 전화가 온 거야. 보내준 문서를 받았는데 우리 이쪽 컴퓨터에서 안 열립니다. 물어봐야 돼. 당신 엑셀 무슨 버전 쓰냐? 그러면 버전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요? 엑셀에 들어가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보면 거기 이제 인증이 받은 거 보면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옛날 버전 쓰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옛날 버전 엑셀 97 2003 이거로 이제 저장을 해야 돼. XLSX로.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서 보내주면 그쪽에서는 내가 지금 버전의 함수를 썼지만 옛날 버전 형태로 저장을 하라 그러면 함수명이 바뀌면서 저장이 들어가요. 옛날 함수로. 거꾸로도 가능해요? 거꾸로는 가능해요? 낮은 버전에서 높은 버전으로 그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는 옛날 문서를 새로운 버전에서 불러오는 거 100%다 불러와지죠. 그거는 되는데 신형으로 작성한 거를 구형해서는 못 불러올 때가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포인트 기능에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거든요. 옛날 버전에 없는 것들,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전 버전으로 저장을 따로 해야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게 떠요. 여기 지금 뭐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문서 중에 뭐가 안 되는 게 있었나 봐. 항목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옛날 버전에선 불러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에이 모르겠어. 계속 그래서 이걸 저장해서 보내면 그쪽에서는 이제 알아보던 말던 뭐 근데 이제 이쪽에 갑이고 저쪽에 을이면 어떻게 돼? 을 쪽에서는 버전을 바꿔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그 중에 이제 을 쪽 회사 측에서 엑셀을 오랫동안 써본 사람이 부장님 그거는요 버전이 옛날 거라서 우리 컴퓨터에서 안 불러오시는 겁니다. 우리 노트북 있는 건 요즘 버전이니까 그거로 불러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불러와서 작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거 5만 가지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좀 수월하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프린터를 샀는데 연습하기가 힘드니까 아깝잖아요. 잉크 아깝고 종이가 아까우니까 안 쓴 거예요. 아낀다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면 뭐 된다고. 잉크가 굳었네.
6개월 쓰다가 잉크가 굳으니까 안 나오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서 돈 주고 이제 수리를 했어. 잉크를 녹였어. 그리고 또 이제 또 1년을 안 쓰니까 굳어버렸잖아요. 이 프린터를 새로 사야지 뭐. 왜냐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터는 안 쓰더라도 꼭 켜놔야 돼요. 한 달 내내 쓰지 않더라도 켜놔봤자 300원도 안 나와. 근데 제가 쓰는 앱돈 프린터는요. 프린터를 켜잖아요. 키는 순간 안에서 잉크를 뿌려요. 검사를 한다고 한번 뿌려. 잉크가 굳어지질 않아. 근데 요즘 프린터를 새로 산 거는 계속 켜놓고 쓰는데도 굳더라고. 그럼 잉크를 이제 헤드를 닦아야 돼. 헤드를 닦으면 이제 막힌 데가 액상이지만 안에 이제 잉크로 되니까 굳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뿌리면서 닦아대면 막힌 부분을 닦아주니까 이제 잉크를 계속 소비를 하지. 그렇지. 그러면 그 페잉크 카트리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솜뭉치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또 꽉 차면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서비스 센터에 가서 뜯어가지고 그 페잉크를 걷어내고 솜뭉치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쓰시면 좋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쓰면 잉크는 안 마르니까. 근데 그렇잖아. 괜히 쓸데없이 인쇄하는 것도 아깝잖아. 왜 인쇄했냐 그러면 연습서만 인쇄했다고 잉크 굳지 말라고 하면 또 윗사람이 알면 괜찮은데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지 뭐. 고급 필터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정 영역으로 고급 필터를 출력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다른 시트로 출력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범위를 정해줄 때는 그냥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여기 분명히 이 제목하고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컨트롤 A 누르면 제목까지 포함되면 안 되거든. 여기 제목하고 내용이 구분되니까는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은 뭐다? 항목이거든. 항상 엑셀에서는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을 꼭 써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첫 번째는 순번이고 두 번째는 제목이고 세 번째는 분류란 항목이다라는 거로. 그래서 이 항목 이름이 들어가야만이 조건을 쓸 때도 항목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 뭐가 있냐면 아까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했어요. 뮤지컬이거나 180분 이상이다 라는 거를 조건을 줬어요. 이건 조건을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항목을 우리는 아까 출력해주면 선택해주면 모든 게 다 출력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분류하고 감독만 출력하래. 나머지 여긴 주요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출력하고 싶은 데다 먼저 선택을 해서 붙여놔. 그런데 분류하고 감독을 바꿀 수도 있잖아.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거든. 그럼 여기다 놓고 고급 필터를 걸고 조건 범위는 해주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사 위치가 아까는 우리 클릭했잖아요. 이번엔 블럭을 잡아야 돼. 요 항목만 출력하시오라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항목, 감독, 분류만 나와. 이것도 순서, 항목 이름만 출력되는 거지. 아까는 분류가 먼저 나왔지만 지금 분류가 뒤로 갔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항목대로 따라서 출력이 되는 거지. 요런 시험은, 요런 문항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매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한 4번 중에 한 번 정도? 보통은 그냥 어디에다 출력하시오 끝인데 이 순서를 바꿔서 출력하라 할 때가 있거든. 제목, 감독, 분류, 항목만 출력하시오라고. 그러면 이 제목, 항목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지. 그리고 아까는 그냥 빈 영역을 클릭했지만 지금은 항목 이름을 블럭을 잡아주면 그 항목 이름만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고급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3교시 부분합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부분합 그러면 잘못 오해하시면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분합은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계산이다.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을 기준으로 정렬 작업을 선행한다. 반드시. 그룹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 작업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순서가 변경된다 그랬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볼게요. 여기 지금 멜로물이 몇 편인지, 전쟁물이 몇 편인지, 뮤지컬이 몇 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필터를 걸면 멜로끼리 모이고 전쟁물끼리 모이긴 하지만 다 일일이 또 눈으로 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멜로는 멜로끼리 모아야지. 전쟁은 전쟁물로, 드라마는 드라마로 모으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정렬이에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으로 하여튼 정렬을 해야 SF끼리 모이고 두 편, 뭐 드라마가 몇 편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작업을 먼저 한다. 이거 반드시.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와요. 분류별로. 근데 말로 설명하지 않고요. 결과를 보여줘요. 결과. 아래 결과처럼 부분합을 계산하시오라고 딱 나와. 그럼 결과물이 화면 캡처한 게 보이면 그거를 보고 아,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고. 여기는 정렬할 게 제목이 똑같은 건 없잖아요. 감독이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일 만만한 게 분류별로 정렬하는 것밖에 없겠지. 동일한 건 분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이게 첫 번째 작업은 정렬. 두 번째는 데이터 메뉴 탭 오른쪽에 가서 그룹별 부분합.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그룹별로 뭐를 정렬한 거죠? 분류를 가져간 거죠? 근데 엑셀은요. 맨 왼쪽에 있는 순번을 가지고 그룹을 했느냐를 물어보는데 순번은 아니었죠? 순번이 아니라 뭐다? 분류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할 게 아니라 작품이 몇 편 나오냐를 검색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꿀 거야. 개수. 뭐를? 제일 밑엔 투표가 아니라 제목. 엑셀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투표 항목이기 때문에 투표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 물어보는데 아니라 제목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제목을 기준으로. 그래서 확인 누르면 끝나요. SF가 2편, 드라마가 14편, 멜로가 7편, 모험이 3편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정신없어.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1, 2, 3 보이세요? 2번 누르시면 딱 이렇게 나와. 1번 누르면 전체 50편, 3번 누르면 개별적인 거, 2번 누르면 그룹별. 딱 됐잖아 이렇게. 범죄물이 4편, 전쟁물이 6편, 코미디물이 5편, 드라마 편이 14편.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드라마 계열의 영화들을 좋아하는구나. 멜로, 뮤지컬들을 좋아하더라. 서정적인 걸 좋아하더라. 아무래도 범죄물이나 이런 거는 좀 덜 좋아하고 드라마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제가 해보는 소리예요. 근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부분합에 가서
제거, 모두 제거 누르면 돼요. 그 원래대로 돌아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분류별로 투표 점수 있잖아요. 투표 점수. 평균값을 계산해 보고 싶어. 평균값.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개수가 아니라 뭐? 평균. 그럼 제목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제목은 해제하고 저 밑에는 투표 점수로 선택을 다시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1, 2, 3 중에 2번 누르면 뭐야? 멜로몰이 1299점 점수가 높네. 전쟁물도 1254점 높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영화에 관련된 거를 뭐 주말의 영화, 요즘 주말의 영화 이런 거 사라졌죠? 아니,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EBS에서 합니까? 세계 명화. 세계 명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요즘은 이 케이블 TV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외국 영화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게 옛날 영화, 이 드라마, 영화를 보려면 성우들이 더빙을 하잖아요. 성우 더빙비가 너무 비싼 거야. 이분들 몸값이 너무 비싸.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예전에 그 최진실 씨? 그분 목소리 내는 성우가 있었어요. 성우 중에 최진실 목소리 대신해서 내주는 분이 있었거든. 예전에 영화들은 동시 녹음을 안 했잖아요. 후시 녹음을 했잖아. 배우가 연기하고 나면 더빙을 따로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최진실 씨 목소리를 대역해주는 그 성우분이 1시간 더빙비가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1박 2일 뭐더라 그 런닝맨의 유재석 씨가 한 번 출연하는데 뭐 출연료가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빙비도 배우 이 성우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분들이 2시간짜리 영화를 2시간에 완성되지 않잖아요. 여러 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시간씩 할 거 아닙니까? 더빙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완성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는 소지탄선 안 맞는 것도 있겠고 요즘은 이제 외국 영화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니까는 방송국에서 이제 안 해줘도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시 그런 이제 제도가 부활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볼 것 같아요. 아까 보신 대로 멜로물이나 전쟁물이 점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평균 점수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에 연관된 멜로 영화를 하나 좋은 거를 틀어줘도 소비자들,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6월 달에는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호국의 달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5월 달에는 또 가정의 달이니까. 그렇다고 옛날에 무슨 엄마 찾아서 한 말리 뭐 이런 거는 안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대로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는 중복된 데이터가 없어. 분류가 중복되는 게 분류 외에는 그룹별 짓는 게 분류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요. 연도별로 질 수도 없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 50년대 이렇게 연도별로 그룹을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요. 부분합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영 시간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대, 4시간대, 5시간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안 돼요. 1960년대, 뭐 1960년대 이전과 60년대 이후, 70년대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볼 수가 없어요. 부분합에서는. 그거는 피벗 테이블 외에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그게 안 돼서 참 어려운 것 같아. 데이터를 바꿀래도 바꿀 데이터가 없어, 솔직히. 피벗 테이블까지 간단하게 먼저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부분합에 관련된 좀 복잡한 데이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종강할 때 한번 좀 해보고요. 피벗 테이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피벗 테이블. 제가 그랬죠? 연도별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그룹을 져서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요. 필터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랬지만 60년대 것만 걸러라 이건 가능한데 그렇게 부분적인 그룹별 계산은 안 되기 때문에 전상 피벗 테이블을 써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이 참 재밌어요. 연도별 60년대, 70년대 처리가 불가하다. 뭐가? 부분합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연도별 또는 분기별, 월별 판매량 처리도 불가해요. 우린 지금 연도만 나왔지 분기별, 월별은 안 나왔는데 1월달 걸만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월별로 묶어서 1월달 판매량, 2월달 판매량, 3월달 판매량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2023년 지금 10월이니까 9월달까지 판매량이 나왔잖아. 거래 내역이. 그럼 월별로 보면은 1월달에 얼마나 팔렸는지 2월달에 얼마나 팔렸는지 이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영업하시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확인할 문제거든요. 피벗 테이블 외에는 없더라 이거지.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은요. 피벗 테이블은 뜻이 알아야 돼. 피벗. 저는 컴퓨터를 전공하다 보니까 영어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피벗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피벗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우리 원 그릴 때 컴파스로 원 그리는 거 있죠? 중심을 딱 잡고 쭉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90도, 120, 180도 회전하잖아요.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해가지고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피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구에서는 한 발을 붙인 채로 이래저래 이제 방향을 돌려가면서 한다 그러는데 여기 뭐 핸드볼도 나오고 농구도 나오고 풋살 이런 건 모르겠고 선형 대수학 너무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빼고 예전에 우리 책받침 돌리는 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디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딱 돌거든. 예전에 남사장패에서 뭐 접시 돌리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걸 피벗이라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피벗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요. 데이터 메뉴가 아니라 이번에는 삽입이라는 메뉴로 갑니다. 데이터 메뉴 없고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맨 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화살표 눌러도 되지만 위에 있는 그 그냥 기호 눌러도 돼요.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해주고 새로운 워크시트로 출력할 거냐 기존 워크시트 출력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냥 새 워크시트 출력하겠다고 확인 누르면 현재 워크시트 왼쪽에 피벗 테이블 시트 왼쪽에 하나 생겨요.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엑셀에서 아까 사용하던 데이터 영역들이 보여요. 오른쪽에 있던 건 제가 끌고 와서 본 것 뿐입니다. 자, 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여기 연도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얘를 끌어서 여기 행에다 놔보세요. 행에다 한번 놔볼 거예요. 연도를 행에다 놔볼 겁니다. 행에다 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목을 끌어다가 저기 시그마 값에다 넣을 거예요. 시그마 값에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투표 점수 있잖아요. 투표는 숫자죠. 그 숫자를 가져오면은 합계가 떠요.
투표라는 항목을 끌어다가 시그마 값에서 끌어오면 합계라고 뜨는데 제목을 끌어오니까 개수로 나왔죠. 제목은 글자니까 개수로 나오고요. 투표는 숫자니까 합계로 나와. 근데 합계는 안 할 거고 투표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밖에 던져버리면 사라지. 쉬워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돼. 자, 분류 있어요. 분류. 분류를 열에다 넣을 겁니다. 열에다. 분류라는 항목을 열에다 넣을 거야. 가로에다 넣을 거야. 이렇게 떠요. 이렇게. 39년도에는 전쟁물이 하나 있었고요. 1955년도에는 드라마가 2개가 있었어요. 56년도에는 뮤지컬이 1편, 드라마가 2편이 있었어요. 총 3편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연도별로 30년대, 40년대, 50년도별로 우리가 통계를 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연도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요. 연도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줘. 그룹. 그럼 1931년서부터 2000년까지 자동에다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1931년서부터 2000년까지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요. 10년씩 다니니까 1931년에서 1940년까지 아니 1930년에서 10년 다니니까 1939년까지 할래나?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시면 1930년에서 39년도까지 한 편, 40년대는 3편, 50년대는 12편, 60년대 9편 이렇게 보이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짓는 거예요. 그룹.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단위를 얼마나 줄 거냐 이거지. 만약 20년씩 그룹을 질 필요는 없겠지. 대부분 10년씩 그룹 짓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들어가면 연월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월별로 그룹을 져라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그룹이 자동으로 매겨지거든. 그냥 만약에 제가 엑셀인데 사용자가 피벗 테이블을 딱 명령을 걸었으면 엑셀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럴 거야. 난 오늘 죽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움직이는 순서대로 알아서 착착착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엑셀이 얼마나 힘들까? 엑셀 입장에서 죽어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한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건데 근데 사용자는요 이 피벗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자 그럼 원래 되는 데이터에 가서 순서가 변경됐어요? 변경된 거 하나도 없어. 원래 그대로야. 건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 답이 척척척 나오거든. 전체 50편 나왔어요. 드라마가 14편이고 액션물이 3편이고 전쟁물이 6편이라는 건 연도별로 다 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도별, 분류별로 소그룹 계산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내가 지우고 싶어 이렇게 블럭을 잡아 딜리트 누르면 안 지워져요. 피벗으로는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얘를 지우려면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여기 이거잖아요. 결과가 요거죠. 얘를 한꺼번에 지우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항목을 통으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를 하거나 그러면 얘가 지워져요. 그렇다고 그대로 있잖아. 원래 데이터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Z 눌렀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제목해서 뺄 거고요. 투표를 넣을 거야. 투표를 넣을 거야. 근데 지금 연도별로 분류별로 나왔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분류라는 이 열에 있는 항목을 연도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돼요.
30년대는 전쟁 하나야. 40년대는 전쟁물, 모험물, 멜로물 세 가지가 있고요. 50년대는 다양하게 나왔네. 60년대도 그렇고. 자, 이거 연도하고 분류를 바꾸면은요. 전쟁물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90년대에 있었는데 70년대는 또 없네. 80년대 없고. 그러니까 누가 1차 기준이 뭐냐 이거지. 분류를 기준으로 둘 거냐, 연도를 기준으로 둘 거냐.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이거를 연도를 열로 끄집어 가면 이제 가로 세로를 바꾸는 거예요. 가로 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투표 점수의 합계를 계산한 거죠?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 볼게요. 피벗 테이블 시트에는 원래 데이터가 지금 SF 거를 하나 찾아볼게요. 스타워즈 SF가 몇 점인가 볼게요. 839점이야. 839점인데 제가 이거를요. 어디 갔어? 스타워즈 이거 839점을 제가 8,390이 아니라 83,900점으로 바꿀 거예요. 점수를 고쳤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에 가보면 그 결과로 가볼게요. 결과 시트로 가보면 SF 아까 SF가 14,000 점수밖에 아까 제가 8만 얼마로 고쳤잖아요. 근데 반영이 안 됐죠. 피벗 테이블에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단점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간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결과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피벗 테이블 메뉴가 별도로 생겨요. 우리가 차트를 만들면 차트 메뉴가 별도로 생기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 메뉴가 생기는데 여기 가서요.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보세요. 84,500점으로 바뀌었잖아 이제. 여기 아까 스타워즈 83,900점으로 고친 게 지금 반영되거든. 그래서 다시 피벗 테이블의 원래 데이터에 가서 아까 이거 839점으로 다시 고쳐서 839점으로 고쳐놓고 결과 시트로 와보면 수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서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 그래서 컴말 자격증 필기 시험에 피벗 테이블 원본을 고치면 결과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틀린 말이다 이거지.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컴말 자격증 공부할 때는요. 컴퓨터 일반을 먼저 설명하고 실기는 안 하고 필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기를 엑셀을 먼저 공부를 해요. 엑셀을 기본적인 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합격을 해야 실기 공부를 하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는 실기만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전제가 뭐냐? 필기를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오세요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실기를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필기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이틀 정도는 필기 특강을 해요. 문제지를 나눠드리고 그거로 이제 관행도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관행도 문제는 무료로 다 배포가 되니까 보시고 관행도 문제 한 2번 정도 풀어보시고 유형이 어떤 게 나오는지 풀어보시면 필기는 대부분 합격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개인이 공부하면 합격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실기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런 교육장을 통해서 합격하시면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문제 패턴을 다 알잖아.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유형대로만 강의하면 되니까는. 그중에 이제 피벗 테이블 시험에 필기 시험에는 원래 데이터를 수정하면 결과 데이터는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뭐든지 그래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보기 중에. 반드시, 뭐 꼭, 오직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답으로 많이 선택될 수가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재미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예, 상영 시간을 여기다 끌고 오면은요. 상영 시간을 끌고 오면 여기 시그마 값이 두 개가 들어왔죠. 시그마 값이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 아까는 투표 점수 하나만 나올 때는 연도 항목하고 분류 항목 두 가지만 했는데 상영 시간까지 포함이 되면 시그마 값 결과가 두 가지가 출력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연도 밑에 시그마 값이 나왔죠? 여기 보세요. 이 연도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 연도 안에 두 개 점수가 나오니까 이게 보기가 싫어. 왜? 가로로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 시그마 값을 분류 밑에다 끌고 와요. 분류 밑에다 끌고 오면 보기가 수월해. 투표 점수 얼마, 상영 시간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상영 시간은 합계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될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이 아니라 요 화살표 눌러서 값필드 설정을 눌러든지 해야 되는데 값필드 설정 아니면 여기 요 합계 있죠. 상영 시간 합계를 더블 클릭하면 평균을 바꿔줘야지. 상영 시간은 두 편 영화가 나오면 합계니까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내야지. 그리고 제목을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 제목까지 오면 개수가 나오니까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는 두 편의 영화잖아. 범죄물은 1970년대 두 편이 나왔으니까 상영 시간 합계를 내면 길어지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야 편하지. 투표 점수도 평균을 내면 좋겠네. 평균을 이 합계를 함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평균을 바꿀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항목을 바꿔도 되고 뭐 최대값, 최소값, 뭐 합계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필드 설정을 누르면 여기 상영 시간을 클릭하고 필드 설정을 누르면 아까는 합계였는데 평균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필기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피벗 테이블에서 제공되지 않는 함수가 뭐냐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함수는요 이래요.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표준편차, 분산 이런 정도만 나와요. 대부분은. 표준편차, 분산은 여러분 우리가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그냥 합계, 평균, 개수는 대부분 나와요. 최대값, 최소값. 여기 뭐 중간값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합계, 평균, 개수 빼고 최대값, 최소값 빼고 이상한 거 나오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럼 보시면 딱 보기 좋잖아. 1900년대 나온 거는 지금 두 편의 영화가 나왔는데 투표 점수가 394점 정도 되고 상영 시간은 186분, 187분 정도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코미디물은 477분, 150분 정도 되네. 두 편의 영화가 나왔고 전체 코미디물은 5편이 나왔고 소개가 나오죠. 그룹별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은 필터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분합 개념이 정확히 들어가죠. 부분합 개념이 들어가는데 부분합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요 시그마 값을 연도 위에 있었죠. 연도 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도 밑에 있으니까 요게 한 그룹이죠. 여기 한 그룹이잖아. 얘도 여기가 한 그룹이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가 있잖아. 항목 이름이. 요렇게 셀 병합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에 부분합 뭐 피벗 테이블 분석에도 있을 건데 옵션에 가면 있을 거예요. 옵션에 가보면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을 해주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 세 가지 항목 중에 가운데 들어오면 보기 좋다 그랬죠. 이렇게 그룹이 돼. 어떻게 했다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서 옵션에 가면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하나의 항목 그룹인데 위에 있는 항목이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보기 싫잖아. 얘를 가운데 넣어주면 좋은데 일일이 병합하려면 안 되니까는 옵션에 가서 뭐를 해준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을 해줘요. 그 보기 좋아졌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없죠? 없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칠 수가 있잖아. 위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옵션에 가면은요 이게 있어요. 비어있는 데다가 비어있는 셀에다가 빈칸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빈칸이라고 쓰면 위조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게 실제 데이터죠? 요게 결과죠, 결과, 요게. 자, 요게 결과예요, 지금요. 이 결과인데 이 결과를요, 블럭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결과를 블럭 잡아서 우리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쉼표 스타일 찍으면 돼. 그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니까 좋죠? 근데 아까 소점 이하 나온 것도 있었잖아. 소점 이하 나온 거. 그것도 다 반올림이니까 보기 좋거든. 가운데 정렬을 해주니까 가운데 맞춤 해주니까 이렇게 보기 좋지. 위조를 할래도 글자가 껴있으니까 위조를 못하지. 보통 피벗 테이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해주고 빈 셀에다가는 별표 하나를 출력하시오. 아까 우리 빈칸이라고 썼는데 별표 하나를 쓰고 나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또 이것도 있어요.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행의 총합계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아까 여기 합계가 있었잖아. 이게 안 나오지. 분석에 가서 옵션에 가서 요행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할 거냐 열의 총합계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다 표시하지 말하면 해제하면 되고 뭐를 빼라 그러면 하나 빼면 되고 문제지 나오는 대로. 근데 피벗 테이블에 ITQ 자기 치시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를 하나를 넣어줄 건지 두 개를 넣어줄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를 빼라 열의 총합계를 빼라 하거든요. 그 세 가지는 꼭 시험에 나왔어요. 확인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어떻게 한다?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맞춤해주고 쉼표 살 찍어주면 돼. 피벗 테이블은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책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는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서점에 가셔서 엑셀 책을 하나 새로 사셔야 돼. 근데 얇은 책은 약해서 안 돼요. 너무 두꺼우면 질려버리죠. 그래서 뭐 실무 엑셀 이런 책 같은 것도 있는데 먼저 공부하실 때 저도 어떻게 보냐면 배운 건데요. 머릿말을 읽으래요. 머릿말을 읽었더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책 사면 안 된대. 어려운 내용이라서 모른다는 거지. 근데 다 알아. 그럼 볼 필요 없다는 거지.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 반, 모르는 거 반 나오면 내 수준이란 책이에요. 그게. 서점에 가면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뭐 2주에 한 번씩이나 일반적인 서점을 꼭 가요. 새로 나온 책이 뭐가 있는지. NFC, 뭐 NFT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 챗 GPT라는 책도 요즘 나오잖아. 그렇죠? 인공지능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도 요즘 뭐 7일만 하면 되는 엑셀 책 뭐 이런 것도 있고, 실무 엑셀 책, 엑셀 바이블 종류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소장 가치는 있어요. 딱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왠지 든든해. 엑셀을 몰라도. 언제든 꺼내볼 수 있으니까. 서점에 가서 이제 보고 싶은 책을 먼저 골라서 책 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가져와서 집에 와서 이제 출판사로 메일을 보내. 나 안 보겠는데 책 좀 보내줄 수 있냐? 대부분 보내주는데 안 보내주면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좀 저렴하게 구매는 가능해요. 저희 강사들은.
피벗 테이블은 아까 부분합에서 안 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은 부분합에서는 연도별로 뭔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구별을 못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연도별로 이렇게 벌써 딱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연도별로. 이거를 그룹에 가서 5년 단위로 묶을 수도 있어.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묶으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지? 5년 단위로 묶으면 너무 많아지고 이때는 피벗 탭 이거를 연도를 분류하고 연도를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 왼쪽에 연도별로 나오니까 좀 괜찮고 분류별로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거를 연도별 분류별로 나눠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도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면은 레이아웃이 있어요. 압축 형식으로 할 거냐 개요 형식으로 볼 거냐 테이블 형식으로 볼 거냐 뭐 압축 형식 그 다음에 뭐 모든 항목 레이블을 반복할 거냐 뭐 항목 레이블을 반복 안 할 건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비행 어떻게 할 거냐 뭐 총합계를 뭐 어디 걸 뺄 거냐 다 넣을 거냐 이런 거 아까 나왔던 거대로 부분합 표시를 안 할 거냐 부분합은 표시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거를 밖으로 빼버리면 여기 있는 항목을 빼버리면 표시 안 한다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없어지겠지. 요거는 남아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그룹을 줘가지고 삭제를 눌러버리면 피벗 테이블 안 한 것처럼 되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시트 이 시트 자체를 삭제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자, 오늘은 이제 피벗 테이블까지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부분, 이런 부분 지금 부분합이나 정렬이나 필터나 피벗 테이블에 관한 거 실무적인 걸 좀 살펴보고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